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자, 이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오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죠. 자, 민주당은 국감을 잠정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총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장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 정리하면서도 대통령실 항의 방문 가셨다 들었는데, 자, 현장에 계신가요?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은 어디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이 당사를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말 저희가 이미 제출 등의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정말 무슨 숨어서 들어와서 참 이렇게 이 부원장실을 강탈해 간다는 것 자체가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참 자괴감이 들고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네, 치욕스럽다, 자괴감이 든다, 침탈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지난번 압수수색 실패 이후에 닷새 만인데 그때는 이제 당사 밖에서 대치했고 지금 당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지금 국정감사 마무리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좀 월요일 아침부터 그것도 서둘러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난주에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방해했고요. 또 오늘은 여러 이 국회 상임위별로 종합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법사위에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이 국정감사의 최종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내일은 또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이 네네. 있습니다. 정말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이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정권 보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네, 정권 보위다. 자, 민주당은 현재 국감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요, 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단독 진행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이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참석 여부 어떻게 되나요? 각 상임위별로 상황이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각 상임위별로 좀 달리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을 포함해서 SK CNC라든지 네이버, 카카오톡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있는 날입니다. 네네. 이렇게 정말 민생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민생 현안을 내팽겨치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 오전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정연설에 저희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헛발질 정치, 헛발질 민생, 헛발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협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외교 참사에 이어서 경제, 인사, 교육 어느 하나 지금 사고, 일일 일사고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회 예산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국 나가서 욕설한 걸 민주당 욕을 했다고 핑계댄다든지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이 무능과 불통을 민주당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네. 도저히 한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능한 시정연설을 저희가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 들어줄 수가 없고요. 도저히
본인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듣기부터 해야죠. 지난 토요일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50만에 육박하는 수준의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께서 이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다 더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 들을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정말 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았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분별과 공감 능력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국감을 중단하거나 시정연설을 이제 보이콧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생 문제를 좀 뒷전으로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요.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당내에 좀 부담을 느끼는 입장, 목소리들도 있나요? 각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이 좀 시급한 상황인 상임위도 있고요. 네네. 아닌 상황이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텐데, 제가 14개 상임위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 과방위를 비롯한 정무위라든지, 지금 정무위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금 채권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 있는 상임위대는 급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좀 지도부가 생각하는 어떤 대응책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정말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또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언급했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자.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성역 없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말 성역 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도 준비돼 있고 이미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상황이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면이 좀 전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분명히 대장동 수사를 하자, 백현동 수사를 하자 이러면서 뇌물수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수사하고 있던 네네. 검찰이 갑자기 대선 자금 수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결국 이런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라든지 정말 이 여러 가지 대가성 뇌물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야당 탄압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김만배 씨가 언론에서 검찰이 좀 언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50억 클럽 이 면면이 다 드러났었지만 또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그 50억 클럽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이런 분들을 다 숨고 다 빠져나가고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 정말 이 마지막에서 실무하던 설거지하던 분들만 언급하면서 네. 이분들이 또 유동규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는데요. 증언도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만 이걸 뇌물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대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선 자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럼 대선 자금이 만약 이 대장동 일당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민주당만 흘러가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흘러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면 이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대선 자금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김용 부원장이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다 보니까 이건 검찰이 이제 왜곡했다, 조작했다, 회유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범죄 소명이 또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법조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돈이 건너가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또 당시 휴대폰을 버린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허구 그 자체다. 김용 부원장도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 유 전 이 본부장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1년간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사람이 1년간 3천 교육대를 가면 그만큼 이 정신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저도 그 진위 여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히나 대선자금 수사라고 한다면 보다 더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밝히지 않은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이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1년여 가량 검찰로부터 엄청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인대요. 네. 지금 이 본인의 변호사의 접견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먼저 찾지 본인의 범죄를 찾는 검찰을만 만난다. 이건 사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년여 동안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큰 뭔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인다. 이렇게 거부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러자 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빼자. 또 김건희 특검과는 연관 없다. 이렇게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이제 원하는 이유가 다른 대응책이 없어서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여러 차례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특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 후보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특검 하시겠습니까라고 5번가량 이 다그치듯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는 끝까지 답변 안 했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전 원내대표이자 현 원내대표신데요. 그 당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큰 현수막도 치시고 네네. 그런 발언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김만배 씨 누이가 어떻게 매물 등록도 안 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샀는지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이 여러 PF들의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1,800억 PF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의구심이 드는 혹은 정말 이 신이 내린 것 같은 행운을 왜 유독 김만배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런 행운들이 갔는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소명을 하시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을 안 받는 것 자체가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동안 올해 얘기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어서요. 이 김혜영 전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또 서른 의원은 이런 사태 예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당내에서 이제 이 대표 측근에 불과한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왜 당 전체가 방어해야 하는가.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고요.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김용 부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선 자금 수사라고 지금 검찰 측이 밝히기도 하고 그 이유로 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의 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중하게 당연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당대표가 됐다 할지라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수사를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소위 일각의 주장의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사법 리스크 워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무슨 지금 이 국방부에 다 이미 국방부 자료가 있을 텐데
어떤 무슨 근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정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서해 공무원의 여러 월북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도 밝힐 건 밝혀야겠지만 네. 최소한 전 정권에 대한 탄압 혹은 억압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보수 진보 양대 집회가 또 크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촛불 집회,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김용민, 안민석,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일부 참석을 했어요. 좀 현역 의원의 집회 참석이 적절한 행보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장 의원님도 참석 예정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난주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어찌됐건 지도부가 참석하는 모습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이 마치 조장한다거나 네. 혹은 그 어떤 여러 집회와의 연계성 등을 또다시 저희가 MBC가 보도한 거 가지고도 뭐 정원 유착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려해서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이 현역 의원님들이 당연히 저는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참석하는 인원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마음 같아서 심정 같아서는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됐고요. 뭐 이미 그런 의도는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 선언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복 수사, 당사 침탈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길은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